그랜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주업은 딴 일 하고 있고요. 제가 좀 일찍 퇴근하거든요. 6시부터 한 8시, 9시 그때까지 하고 있어요. 2-3시간 피크타임 나와서 하면은 충분히 시급은 나오거든요. 어떤 분들은 야 2만원, 3만원 뭐 그거 벌어서 뭐하냐. 근데 일주일에 20만원, 30만원 벌어도 1년을 치면은 20만원 벌어도 1년 치면 1000만원 넘잖아요.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30만원 정도 번다 그러면은 1년에 1500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폴리의 카터뷰 차주분을 만나러 경기도 의왕시로 왔는데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고 BJY입니다. 예전에 그 폴리님 유튜브에 그랜저 하이브리드 시승하고 쿠팡이치 때 찍었던 그 사람입니다. 한 1년 정도 된 것 같네요 보니까. 그때 타시던 신형 그랜저 차량이 아니라 다른 차를 타고 계신다고 해서 제가 연락을 드리고 왔는데요. 네. 갑자기 차가 바뀌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그랜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처분을 했어요. 친누나한테 서로 적당한 가격에 처분했고요. 그랜저로 이제는 배달하면은 이게 감가가 크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늘어나면 감가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는 처분하고 중고차 부담 없는 엑센트 디젤을 중고 매매 상세에서 구입을 해서 지금 뭐 한 4개월, 5개월 정도 지금 구입해서 타고 있습니다. 몇 년식 엑센트를 얼마에 구매를 하신 건가요? 12년식이고 제가 지금 현재 10,000km 더 타서 지금 12만 3,900인데 11만 km를 뛴 거를 제가 350에 구입을 했습니다. 350만 원에 이제 11만 킬로 뛴 엑센트를 구매를 하셨네요. 경차라든지 중고차 많이 있는데 이제 엑센트 디젤 구매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 신차로 배달을 하려고 전기차도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요. 전기차는 또 비싸잖아요. 보조금 받아도 레이 같은 거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할부도 뭐 내야 될지 하면 일시불로 내야 될지 그것도 고민되고 그래가지고 예전보다는 배달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일도 같이 하면서 병행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비싼 차를 들여서 살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저렴한 가격에 디젤을 샀고, 이 디젤을 산 이유가 그나마 연비가 좋다고 해서 샀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연비는 좋지 않습니다. 연비 때문에 이 엑센트 디젤을 구매를 하셨는데 또 생각보다는 좋지 않다고 하시네요. 복합 연비가 그 뭐 유튜브나 이런데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뭐 17, 18 되는데요. 배달일이라는 건 특성상 주로 시내만 주행하다 보니까 연비가 약 한 11km에서 뭐 잘 나면 12km, 에어컨 키우고 그러면 약 10km 내외 그 정도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전에 제가 스파크를 좀 잠깐 탔는데 스파크보다는 오히려 연비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샀으니까 뭐 잘 타야죠.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탈 때 확실히 연비는 좋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너무 신차고 비싼 차다 보니까 감가 자체가 좀 컸던 게 우려되고, 그리고 그랜저는 차가 좀 크다 보니까 쿠팡이츠를 할 때 주차를 하고 이럴 때 좀 많이 불편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그 전부터 이거를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콜을 잡으려고 대기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현재 그 폴리님 만나기 전까지 콜을 좀 일을 좀 많이 했고요. 일요일날은 보통 평일날에 비해서는 콜이 많긴 한데 4시 반 정도 이후에 넘어가면 이제는 콜이 좀 많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은 차주님과 함께 이 콜을 한번 기다려보고 있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이 엑센트 디젤 차량에 관련해서, 그리고 전에 타시던 신형 그랜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촬영해 주실 때 신형 그랜저 가지고 쿠팡이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뜨거웠어요. 열심히 하고 잘 콜만 받고 미션 수행 잘 하면은 충분히 수익 난다, 충분히 괜찮다라는 의견도 있으신 반면에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신형 그랜저로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 감가도 크고 비효율적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댓글창도 뜨겁고 이야기들이 많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다시 연락을 드려서 아직까지 열심히 배달을 하고 계시는 차주님을 만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엑센트로 바꾸셨다는 소식도 듣고 엑센트 차량을 카터뷰를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차는 그러면 혼자 이제 항상 타시는 거고 일을 하실 때, 배달을 하실 때 타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는 제가 몇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겸사겸사 탔습니다. 그리고 얘가 어디 끌고 다니기는 나쁘지 않아요. 가끔 이렇게 고속도로 타도 토크도 좋고 괜찮습니다. 아직은 만족을 하고 있어요. 네, 12년식이고 10년 넘은 차인데 아직 뭐 11만, 12만 킬로 정도를 탄 거면은 뭐 그렇게 주행을 많이 한 차도 아니고요. 배달하시는데도 확실히 차가 좀 작다 보니까 이제 골목이라든지 시내에서 다니기에는 편리하신 거네요. 예, 근데 이제는 보통 중고차 살 때 이제는 매매 상사보다는 직거래식으로 많이 샀는데 제가 그 전에 스파크를 몇 개를 끌었어요. 직거래 샀는데 그냥 싼 가격에 주행거리가 많은 차를 샀거든요. 근데 그 차가 자꾸 속색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몇 개를 못 하고 그냥 그거는 처분을 제가 따로 하고 그냥 중고차를 고를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연식보다는 이 모델의 주행거리가 좀 짧은 거를 택했습니다. 연식이 조금 길더라도 주행거리를
중요하게 보는 거를 차라리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주행거리 자체가 너무 길다 보면 아무래도 차가 속을 썩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 차를 팔 때도 마찬가지고 딜러를 통해서 차를 팔 때 마찬가지고 이 차 관리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관리 잘했다 그러지. 근데 속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좀 짧으면 그래도 그런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차는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뭐 엔진 오일 뭐 이런 거, 구동액 가고 뭐 이런 거, 타이어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런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차를 딱 봤을 때 믿을 만한 건 주행거리밖에 없잖아요. 딱 보이는 게 확실한 거는 주행거리 하나죠. 네, 근데 이제는 그런 리스크는 있죠. 예를 들어서 주행거리 15만 20만 뛰어도 전 차주가 꼼꼼하게 엔진오일도 잘 교환하고 타이어도 그때그때 잘 교환한 차들은 모르겠지만 뭐 주행거리가 11만 킬로밖에 안 뛰어도 뭐 엔진오일 교환을 잘 안 했거나 뭐 관리를 안 하고 타면은 그런 리스크도 있죠. 저도 이거 차 가져와서 처음에 수리비는 저도 소모품이라 생각하는데 뭐 스로틀 바디라든지 타이어 같은 거는 조금 교환을 했습니다. 뭐 중고차 사면서 그 정도는 딜러한테 그분한테 크게 얘기는 안 했고 그 리스크는 알면서 있으니까. 네, 그럼 이 엑센트 디젤 그 중고로 구매하실 때 함께 봤던 차라든지 뭐 이걸 사볼까 했던 다른 차는 없었나요? 경차 LPG도 생각을 해봤어요. 아직까지는 LPG가 조금 가솔린이나 디젤에 비해서 좀 저렴하긴 한데 연비 측면도 그렇고 조금 차가 조금 이렇게 힘이 좀 토크나 마력이 좀 약간 저기 한 것도 있고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지금 콜이 왔네요. 네, 지금 콜이 와서 바로 이 내비로 연결을 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여기, 근처로 네, 바로 있네요. 맘스 파스타자 아는 집인데 맘스 파스타인가요? 네,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저쪽에 맥도날드예요. 맥도날드인데 두 개를 잡은 건가요? 지금? 네, 보통 비슷한 동선이 있으면 최대 3개까지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콜, 네, 맘스 두개 파스타랑 맥도날드를 동시에 주문을 받은 지 거의 30초 만에 매장으로 가버렸더니 당연히 아직 음식이 준비가 안 되었고요. 아니 보통 이렇게 빨리 가도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너무 빨리 오긴 했죠. 근데 AI가 배차하다 보니까 이제 좀 꼬이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때 가면은 10분, 20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배정을 빼버리죠. 왜냐면은 보통 저희가 이제 배달하는데 얘가 뭐 5,000원 이상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천 원, 뭐 3, 4,000원, 5,000원 이렇게 받고 하는데 20분 기다렸다가 그걸 배달하면 이렇게 안 남잖아요. 별로 효율성이 없잖아요. 그때는 그냥 과감하게 그 배정을 빼고 이런 식으로 이제는 조절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콜을 잡았다가 여기 보면 취소하기가 있어요. 취소하기가 있는데 이건 하루에 3개밖에 안 돼요. 하루에 3개고 하루에 3개 이상 취소하려면 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사유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이 너무 늦다 혹은 뭐 차가 좀 이상이 있어서 제가 이제 수행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객센터에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 있고, 이 앱으로 한 건 하루에 3개 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맥도날드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물론 뭐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차로 배달하시거나 뭐 오토바이나 전기 자전거는 상관이 없는데 차로 배달하시는 분은 특히 주차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많이 다니시다 보면 많이 하시다 보면 저도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많이 하시다 보면 여기다 주차해야 되겠다 저기다 주차해야 되겠다 머릿속에 일단 좀 그려지거든요. 모든 게 시간이 지나면 좀 익숙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관심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시켜 드시기만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거를 조금이라도 내가 회사 생각 있다 이러실 분들은 예전보다는 좀 메리트는 줄어든 게 쿠팡이나 뱀이나 이렇게 단가를 엄청 싸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게 왜 바뀐 걸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첫 번째는 라이더들 배달을 깎으면 대기업의 쿠팡이나 뱀인 영업이익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배달이라는 게 진입장벽이 없으니까 공급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하잖아요. 뭐 젊은 분들도 오토바이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외국인들 분들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저도 외국인이 배달하는 거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분들은 그냥 불법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느 분들은 뭐 취업 비자 가지고 정당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공급이 많아지니까 라이더가 많아지면은 공급과 수요에 비해서 가격이 다운시켜도 누군가는 또 그걸 또 소화해 주잖아요.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거는 영업이익이 가장 크죠. 적게 주면은 상대적으로 많이 남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적게 주더라도 할 사람이 많다는 많으니까. 게 현재 시장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주업으로 이 배달 일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세컨잡, 뭐 서드잡, 부업으로 이 배달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코로나 때 워낙 이제 배달 많이 시켜 먹고 배달의 수요가 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배달이라든지 부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시기가 이제 조금 지나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그렇게 많아졌던 공급에 반해서 수요는 조금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단가도 낮아진 것 같습니다. 배달도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코로나 때 이제는 한참 전 안 했고 이제 2023년 작년 5월 달부터 했는데 가면 갈수록 지금 좀 비수기인지는 몰라도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작년 11월 달하고 지금하고 한 30% 이상은 줄은 것 같아요. 느낌상, 체감상. 라이더는 많아지고 배달 건수는 줄고 그러니까 당연히 단가가 떨어지죠. 그래도 직장 다니시면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좀 하시고 평일에도 빨리 퇴근한 다음에 좀 괜찮다, 편의에 좋다 그러면 한 2-3시간 피크타임 나와서 하면은 충분히 시급은 나오거든요. 어떤 분들은 야 2만원, 3만원 뭐 그거 벌어서 뭐하냐. 근데 일주일에 20만원, 30만원 벌어도 1년을 치면은 20만원 벌어도 1년 치면 1000만원 넘잖아요.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저 1000만 원이 어디서 굴러 떨어지는 그렇죠. 돈은 아니죠. 30만원 정도 번다 그러면은 1년에 1500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관심 있다 하면은 그냥 아까 그랬잖아요. 진입장비가 없다고. 근데 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건 어떤 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약간 그런 과도기만 거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괜찮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 늦었지만 늦었을 때가 가장 늦다. 늦었을 때가 가장 늦다 라는 말도 있지만 늦었을 때 하자. 늦었을 때 가장 늦다. 하지만 그때라도 하자. 할 거면 하자. 끝물이라도 잡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 그렇죠. 집에 누워 있는 것보단 낫죠. 집에 누워서 뭐 취미생활을 뭐 꾸준히 하시거나 그런 건지 몰라도 그냥 누워서 TV를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면은 이제 쿠팡은 주급으로 주거든요. 주급으로 딱 예를 들어서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만원씩 했어요. 그럼 10만원에 토요일 5만원 하고 일요일 뭐 한 7만원 했어요. 그러면 22만원 해서 세금 떼고 20만원 받는다 그러면은 20만원이 그냥 생기잖아요. 20만원 그거 한 달로 치면 80만원이고 그죠? 금토일 정도만 이게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주업은 딴 일 하고 있고요. 제가 좀 일찍 퇴근하거든요. 4시 반, 5시면 퇴근하니까 집에서 좀 쉬다가 6시부터 한 8시, 9시 그때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8시 반 넘어가면은 단가도 엄청 떨어지고 콜도 이게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콜 하나 더 받으려고 전 또 출근해야 되는데 콜 하나 또 받으려고 이렇게 대기하는 것보다 그럴 때는 쉬고 저도 뭐 6시 반에서 8시 반 2시간 정도 해도 매출로만 따지면은 한 2만원 후반에서 3만원 초반까지까지 나오더라고요. 운 좋게 미션 같은 거 나와도 뭐 3만원 좀 넘을 때도 있고요. 잠깐 제가 음식 가져오겠습니다. 자, 맥도날드 픽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맥도날드에다가 파킹을 하지 않으시고 바깥에다가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주차를 하면 저기서 그냥 우회전해서 나가면 되는데 여기서 주차하면은 좀 불편해요. 막 드라이브 스루하고 막 겹쳐가지고 일로 들어오시면 돼요. 이게 이제 이쪽을 와보신 그 기사님만의 어떻게 보면 본인이 아는 노하우, 팁일 수도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이게 운이 좋아서 같은 동이에요. 같은 동. 같은 동. 맘스 파스타와 맥도날드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으로. 네, 그래서 그냥 2개 같이 가져가서 내려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바구니에 용도, 음료수 이렇게 담아놔야 흐리지가 않죠. 이렇게. 아까 이 차 앞부분에 계속 이 하얀색 바구니가 씌워져 있어서 뭔가 싶었는데 커피라든지 음료수 같은 걸 받으셨을 때 쏟아지지 않도록 바구니를 사용해서 넣어주시는. 패스트푸드나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커피 전문점에서 이렇게 물건 픽업하잖아요. 잘못하면 이렇게 커브 틀 때는 이렇게 쓰러지면은 이게 흘리고 그러면 별로 안 좋잖아요. 소다 있죠, 소다이. 알아들으세요, 소다이? 그렇죠. 그냥 말하셔도 상관이 없죠, 사실. 뭐 2,000원, 3,000원이면 구매하는데 그걸 좀 투자해가지고 바구니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네. 과연 이렇게 일을 했을 때 단가가 평균적으로 얼마가 나오고 그리고 몇 시간 했을 때 얼마의 수익이 발생할지 이런 부분을 그래도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 쿠팡이츠나 배민을 하시면 수익은 당연히 시간에 비례해서 많이 벌 수 있는 시스템인데 알아두셔야 할 건 뭐냐면은 얘가 일을 8시간, 막 10시간 한다고 해서 돈이 막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딱 피크 시간만 해도 예를 들어서 시급이 15,000원, 2만원 나왔다. 그 피크 시간 지나서 한다 그러면은 평균 단가가 엄청 떨어지죠. 이게 시급이. 무작정 길게 한다고 무조건 계속해서 금액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딱 평일날은 뭐 예를 들어서 뭐 8시부터 8시 반, 경우에 따라서는 9시 금요일날 그때 딱 단가 높을 시간에 하고 주말에는 지금은 또 단가가 약한 편이긴 한데 주말에는 보통 5시 넘어가면은 콜이 5시부터 그 8시까지는 콜이 엄청 저기가 좋거든요. 단가가. 그때 딱 집중적으로 하시면 그래도 일하는 것 대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시급이 뭐 3만원, 4만원 이렇게 벌 수 있는 건 아니고 차 기준으로 해서 많이 하는 분들이 묶음 배달 포함해서 한 시간에 4개 하나당 보통 평균당 4,500원 보면 4개 하면은 약 18,000원 정도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잘 됐을 때, 안 됐을 때는 뭐 12,000원도 나오고 13,000원도 나오고 그렇게 되죠. 예, 근데 얘가 평일날 예를 들어서 뭐 10시, 11시까지 한다 그러면 10시, 11시 가면 콜 대기도 해야 되고 콜이 많은 금액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시급당 평균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계속 뭐 돌아다니면서 뭐 해야 되겠지만 잠깐 할게요 그러면 딱 피크 시간만 골라서 하셔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이게 주업이 아니고 부업으로 하는 이상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또 그렇죠.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이거를 뭐 계속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해서 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딱 그 피크 시간을 파악하고 가장 효율 있게 자신의 에너지를 딱 한정적으로만 딱 사용을 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 같습니다.